마지막에 슬픈데. 응? 우린 도움 못 받더라도 아니, 혹시 그렇더라도. 슬프잖아. 응. 뭐라고 하나. 제가 카메라를 보는 건 익숙치가 않아서. 네, 저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기반연구부의 공공문제연구팀 팀장 강혁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관련된 과제 수행과 당뇨병 관리 체계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긴장돼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혁 팀장님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 송학수입니다. 말 되게 안 들어요. 땀나. 기존의 당뇨병 모델에서는 통계적 예측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로부터는 되게 이제 뭉뚱그려진 뭐랄까 좀그 뭐 대략 뭐 이럴 것 같다 이런 정도만 예측이 되는데 그런 예측으로부터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 당뇨병에 걸렸을 때 밥을 조금 먹어라, 운동을 많이 해라 이런 정도의 지시밖에 못 내려주는데요. 뭐 이 사람한테 뭐 볼링을 일주일에 몇 회 이상 해라, 뭐 아니면 테니스 운동을 해라,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는 굶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건강관리 지침을 전달하는 그런 건강관리 플랫폼, 그 중에서 당뇨병에 특화된 당뇨병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부산시, 부산경제신흥원, 그리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부산대병원 뭐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연계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오래 하면 난 다 까먹어, 질문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아닌 개인이 보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앱 개발이 이제 최종 목표거든요. 감염병이 이제 확산되면서 기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질병에 의한 그 보호 입장에서는 참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얘기하셔서. 아마 안 듣고 있었을 거야, 아마 제 얘기. 음, 혼자 지금 다른 상상하고 있을 거예요. 실례지만 당뇨병 증세 있으신 분 있어요? 아마 이분은 있지 않을까요? 당뇨병 전증? 전증 환자죠.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겠네. 배가 고픈데. 저는 걷기. 저는 이제 사업 총괄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계획을 한다거나 진행에 대한 진도 점검이나 뭐 추진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당뇨 모델은 이제 수리 모델 기반으로 하는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분석이나 기존의 딥러닝 방법으로는 표면적인 데이터만 읽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리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 사실로부터 그 모델이 갖고 있는 모수화 단계라는 걸 거치게 되고, 모수화 단계에 있는 변수들에 있는 계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수나 계수 이런 것들이 기존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되게 이제 고차 방정식으로 풀이가 되는, 예를 들어서 고차 방정 풀이가 되는 그런 문제들로 환원이 되는데요. 그 환원이 되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파라미터 종류들이 결정이 되고, 그거로부터 사람을 같은 당뇨병이지만 훨씬 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들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원인들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를 몇 번 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마라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헬스장에 가서 역기를 드는 운동이나 뭐 스쿼트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분류가 되고, 또 하나는 약을 처방을 할 때 이 약은 보통 당뇨약은 잘 모르니까 몸 전체에 작용하는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 장기에 있는 영향을 뭐 더 억누르게 되니까 혈당 조절이 더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타겟팅하는 기술을 개발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 같은 것도 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이런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는 겁니다. 저는 그 코제스 데이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기록, 그 다음에 뭐 문진표 작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건강검진 기록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당뇨병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혹은 뭐 연관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변수나 뭐 데이터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 건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최근에 막 핫 이슈가 되고 있죠. AI 기법에서 그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인데 그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 한 공기를 먹으면 살이 몇 킬로가 찔까? 뭐 이런 그런 걸 계산해내는 게 수리 생물학적 모델링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특별히 밥을 2공기를 더 먹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내일은 운동을 몇 시간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가장 기본적인 칼로리 소비 자체도 수리 생물학적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생물학 현상을 수치화된 거를 공식화하고 공식화되어 있는 걸 풀어서 결과를 예측하는 거. 이렇다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별로 그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적정한 혈당을 유지하는 과정을 이제 수식화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수식화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준형 사람에 대해서 수식화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별로 변수가 좀 다르겠죠. 다른 거를 잘 피팅해서 사용을 하고 그 변수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특정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게 됐을 때 혈당이 얼마만큼 올라간다. 그런데 그 혈당이 올라가는 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피팅된 변수를 사용하게 되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가 이상하리만큼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때 이제 그걸 수치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수식화된 모델을 사용한 거니까요. 이 수식화된 모델에서 어떤 항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야 된다. 이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뭐 이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에 대한 관계식에서 이 인슐린 분비를 정의화했던 변수들의 수치값이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든가 어떤 약물을 투여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시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나 이걸 파악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어떤 분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나 파악하는 거를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분류화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예측화하게 됩니다. 기존의 당뇨병 관리 모델하고 달리 저희가 수리 모델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다른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다른 변수들로 인해서 좀 더 좀 더 잘 하게 된다. 이렇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첫 해에는 약간 프로토타입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 거고요. 프로토타입의 모델에서 밝혀진 변수들을 기존의 당뇨병이나 신체 관리 지수하고 합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통째로 머신러닝 기법 분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된 데 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해서는 이 토이 모델에서 아까 말씀하신 캐치하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사항들 같은 것들 하고 또 좀 더 정교화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시스템이 이 정도면 뭐 좀 문제 없이 잘 굴러갈 것 같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 년도에는 이거를 이제 실증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실증 사업은 보건소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죠.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 환자분들한테 몇 가지 테스트만 가지고서 그 환자분이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테스트 후에 제시하려고 뭐 어떤 결과물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세분화된 분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있던 애들은 분류하지 못했던 걸 더 잘 분류해서 최대한 부작용 없이 최대한 안전하게 당뇨 진입한 사람은 그 현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당뇨 진입 전인 사람, 저처럼 당뇨병 전증인 사람은 정상인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게 됩니다. 한 3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스마트시티, 부산에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안에서 스마트시티 입주민들한테 시범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건소를 통해서 일단은 시범 사업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거 저희가 이제 건강 지수 체크한다고 그 앱으로 막 그 맥박이랑 뭐 이런 지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 몸 관리할 때, 그러니까 당뇨 관련된 환자들이 자기 몸 관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뭐, 오늘 뭐 당 수치가 이만큼이네? 그러면은, 내가 뭐 운동을 좀 하거나, 그 다음에 음식 섭취를 좀 하겠다. 저 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좋은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이 연구가 이제 성공을 해서 저희 연구소가 아직 사실은 대중에게 혹은 뭐 타 기관에 많이 알려진 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중적으로 어떠한 어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발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수리생물학 쪽 연구를 하게 됐을 때 사실 왜 하나 싶었어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뭘 하게 될지 잘 몰랐으니까.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 다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 연구하고 저는 수리생물학 쪽 연구한 거죠. 이 연구와 그 기계학습 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발전이 돼가니까 같이 융합이 되니까 새로운 비전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그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뭐 얼마나 오랫동안 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만큼 좋은 연구가 될지는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연구를 접하게 되고 그거로부터 뭔가 더 나은 삶,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못하더라도 다음에 누군가는 이걸 연속해서 하면서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합니다. 항상 저희 팀원들한테 미안하죠.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따 또 시켜야죠.